주식하는 남자 큰이네입니다. 안랩 기업 분석 중장기 칼럼, 지난번에 블로그에다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거 블로그 리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업 이제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요. 동사는 1995년 3월 15일에 설립이 되었고, 2001년 한국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했다. 동사는 글로벌 통합 보안 기업으로서 컨설팅, 솔루션 관제 등 시큐리티 라이프 사이클상의 기술과 서비스를 자체 역량으로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통합 보안 업체다. 계열 회사를 통하여서 일본의 경우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수많은 제조업체가 산재해 있는 점을 감안해 생산 라인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에 주력하고 있다. 자,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5.1% 증가됐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3.5%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이익은 3.6% 증가.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일단 기업에서 장사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안넷 경우에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단기 전체 매출액이 약 5.5% 증가했지만 비용 부문에서의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 관련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통한 4차 산업 기기의 정보 보안 및 무선 통신망의 안전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동사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아시다시피 안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써니전자에 대해서 기업 칼럼을 적은 적이 있었고, 굳이 왜 안랩을 또 적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을 일단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요. 어, 이제 국내 최초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개발 출시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안티바이러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시기다. 그래서 당사는 국내 안티바이러스 시장의 창립 이후 줄곧 부동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2013년 다차원 분석 플랫폼을 적용한 신규 V3 제품을 출시하고,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디코이 진단 기술 등을 적용하였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V3죠. 그래요, V3.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컴퓨터를 이제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안랩에서 출시한 제품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링크를 제가 올려드렸고요.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인해서 뭐 원격 수업이 중단됐다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불티모어 카운티 공립학교가 24일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온라인 수업이 전면 중단됐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다른 전산 시스템의 침입,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나 파일 등을 열 수 없게 만드는 악성 코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회의 및 교육이 전부 진행 중에 있다. 뉴스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넘길 뉴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BI는 바이러스 공격은 이메일 피싱 사기를 통해서도 발생하고 데이터 다운로드와 해킹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체크한 건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체킹을 해드렸고요. 랜섬웨어 공격자가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등 운영 기술 환경을 대상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래서 지난 8일 안랩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2020년 상반기 주요 보안 위험 톱5로 발표를 했고, 안랩은 대표적으로 안철수 관련 테마주로 엮이지만 랜섬웨어 윈도우 백업 파일을 제거해 시스템 복원을 원천 차단하고 암호화 이후 원격 계정 연결을 유지하면서 권한 탈취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악성 코드 제거해주는 파일을 배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를 비롯한 신종 보안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지능형 지속 위협, APT 대응 솔루션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에 안랩은 2020년 1월 인공지능 기반 보안 스타트업인 제이슨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기술력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 및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모든 업무는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네트워크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바이러스 포함한 모든 악성 코드의 유입 경로에 대응하는 모든 대응 솔루션을 안랩에서는 제공하고 있고, 이는 기업에 있어서 최고 호재 중에 호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2020년 6월 동기 대비 매출액이 5.1% 증가, 영업이익 3.5% 증가됐고, 당기 전체 매출액이 5.1%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토대로 사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보안 위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보안 관련주들 위주로 보면은 장사가 안 되는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거에 비해서 안랩은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이제 주요 재무제표 표율을 보게 되면은 기업이 일단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걱정이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너무나 알려지다시피 이제 안철수 관련 테마주다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재 국민 지지율 3.5%를 가지고 있고, 필자가 굉장히 강조하지만 필자의 칼럼, 유승민, 홍준표 모두 필자가 칼럼을 적은 이후 10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강력 대권 주자인 안철수는 그에 비해서 아직 커다란 슈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릿하게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고, 안철수는 무조건 서울시장에 일단 나오지 않는다는 그거를 밝혔죠. 그래서 이거는 대권으로 바로 가겠다는 이유로 볼 수 있고요. 써니전자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안랩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안랩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시즌에 같이 이제 배당을 먹을 수 있는 기업으로 투자 포인트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리스크는 크게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 주말간 뉴스를 보면은 그 이낙연 관련 이제 뉴스들을 이제 서칭을 해보면은 이낙연 지금 그 최근 측근이 지금 얼마 전에 죽었죠. 근데 이낙연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측근이 죽었다는 이유 자체가 이낙연의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신변의 무언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되면은 야당 관련주로는 그 후보자들이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현재 시기적절하게 굉장히 좋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 같은 경우에는 배당 시즌까지 같이 노릴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중도 매도 없이 홀딩 전략으로 50% 이상의 상승률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매수가 얼마 전에 들어갔고요. 제가 이 주식하는 남자 쿤이네에서 블로그에 쓰는 모든 기업 칼럼은 제가 실제로 매수하는 종목들, 이 안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을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에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아직 그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예상 대기 중인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랩 같은 DH 코리아라든지 안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놓으면은 추후 홀딩을 하게 될 때 추후 이제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면 추후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다시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재 좋은 기업이다라는 칼럼을 제가 써드렸고 유튜브에다가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영상 안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